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강의 제목은 법치냐 인치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강력해지고 국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부국강병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어떤 나라는 뭐 나타나는 것도 좀 시원찮고 내내 비실비실대다가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초기에는 미미했는데 좋은 지도자와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어느 사이엔가 강력한 국가, 아주 부유한 국민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가. 예로부터 수많은 전략가들이, 이론가들이, 사상가들이 그 비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나라는 강하더라.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나라는 강력하고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되더라. 그런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법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법치냐 인치냐 이 문제는 10대가 통하는 정치학 이 책의 123쪽 그리고 135쪽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치와 인치. 우선 말풀이부터 하겠습니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뭐 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법치도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법치도 사람이 통치하는데 사람이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통치한다. 이게 법치입니다. 인치는 사람이 통치하는데 법을 통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통치한다. 이게 인치입니다. 둘 다 사람이 통치하는 거죠. 둘 다 사람이 통치하는데 사람이, 왕이, 권력자가 국민을 통치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법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통치할 때 그것을 법치라고 그럽니다. 이런 장치 없이 또는 법은 있는데 이걸 함부로 막 무시하고 그 권력자, 왕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통치하는 것. 이것을 인치라고 하는 겁니다. 고조선 시대에 8조 근법이 있었습니다. 뭐 수천 년 전에 서양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류가 작은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던 수천 년 전부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었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 하다못해 저 아마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원시부족도 뭔가 자기들끼리는 지켜야 될 몇 가지 룰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문제는 법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아니냐인 겁니다. 법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 이거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 국가죠. 자,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었고 형법이 있었고 온갖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법대로 지켜졌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법이라도 조국이나 이용구한테 적용되는 법과 일반 서민들한테 적용되는 법이 달랐지 않습니까?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저 문재인 좌파 586 주사파 세력들한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일반 서민들은 그 법, 똑같은 법 때문에 가혹하게 처벌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거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을 무력화한 문재인의 자의적 통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은 있으나 법이 무시당한 통치, 이게 인치입니다. 자, 법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어떤 사회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법이 지켜지고 어떤 나라는 법이 무시당합니다. 법이 지켜지는 나라는 강하고
법이 무시당하는 나라는 약합니다. 법이 지켜지는 나라는 나라가 강하고 국민이 풍요롭게 삽니다. 법이 있으나 법이 무시당하는 나라는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국민이 가난해집니다. 왜 이럴까? 그것은 국가에 대한 국가와 권력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국민이 왕이 하는 말, 대통령이 하는 말은 저 말은 지켜질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 왕이, 그 권력자가 하는 말대로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 방향으로. 그러면 나라가 강해지고 국민이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법은 있으나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왕이 말은 하지만 저 말은 언제 바뀔지 몰라. 권력자가 중얼중얼 떠들기는 하지만 저 말은 다 그냥 하는 말일 뿐이야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 왕이 하는 말, 권력자가 하는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중구난방 당장 나한테 편한 길대로 가게 되죠. 그러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왕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국민들은 에이 절로 가는 거 뭐 괜히 쫓아갔다가 나만 손해봐 하고 이쪽 저쪽으로 막 흩어집니다. 나라가 강해질 리가 없죠. 국민이 편해질 리가 없죠. 법치와 인치의 핵심은 뭐냐? 법이 법대로 지켜지면, 그러면 국민이 권력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믿을 때 법치가 구현됩니다. 국민이 권력을 믿지 못하고 국민이 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법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인치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냐 인치냐의 핵심은 믿을 신에 있습니다. 공자가 일찍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뭐부터 버려야 되느냐? 제일 먼저 병을 갖다 버려라. 군대를 갖다 버려라. 군대는 없어도 국민은 살 수 있다. 더 어려워져서 또 무언가를 버려야 될 때 뭘 버려야 됩니까? 그때는 식량을 갖다 버려라. 식량이 없어도 나라는 존재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있으면 그 나라는 유지 가능하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식량이 아무리 쌓여 있은들, 군대가 100만 대병이 있은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산지사방으로 흩어질 뿐이다. 무릇 나라는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만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라를 믿지 않으면, 국민이 왕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걸로 끝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자가 25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재상이 돼서 방을 갖다 겁니다. 성문 앞에 방을 거는데 그 방에 뭐라고 쓰냐 하면, 허름한 나무단을 성문 문 앞에 놔두고 이 나무단을 이 문에서 한 100m쯤 떨어진 저 문까지 옮겨 놓는 사람한테는 열량을 주겠다. 이렇게 써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봤어요. 그리고 허름한 나무단을 봤어요. 그런데 다들 야, 이거 뭐 누가 장난치나 보다. 거기 분명히 재상, 상항이라고 써 있는데도 사람들이 야, 저기서 저기까지 나무단 옮기는데 무슨 열량을 준다 그러냐. 웃기는 소리 마라. 저거 그냥 누가 장난질하는 거다.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다음 날이 돼서 상황이 다시 똑같은 방을 하나 더 거는데 이 나무단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옮기는 자에게는 100냥을 주겠다 이랬어요. 10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야, 웃기는 소리 마. 어제는 10냥이라 그러더니 오늘은 무슨 100냥으로 또 올렸네. 너 장난기가 대단한 친구 모양이네. 뭐 이러고 이제 어수선하게들 했는데 그중에 좀 어리숙한 사람 하나가 뭐 믿져야 본전이지 뭐 여기서 저기까지 뭐 한 100m 나무찜 옮기는데 100냥 준다는데 뭐 안 주면 그만이고 속는 잼 치고 한번 내가 옮겨볼게. 그리고 나무찜을 허름한 짐을 나무찜을 들고 100m 저쪽 문으로 옮겼어요. 그걸 성 위에서 상황이 쭉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 어수룩한 사람이 옮기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성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쓰여져 있는 대로 약속한 대로 100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횡재했죠. 자, 그걸 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상황이라는 재상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은 지킨다.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상황이 똑같은 방을 다시 내겁니다. 이 허름한 나무찜을 저쪽으로 옮기면 100냥씩 주겠다. 100냥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무단을 하나만 아니라 한 100개쯤 걸었어요. 사람들이 어제 100냥 받는 거 봤거든. 뭐 앞을 다퉈서 서로 자기가 먼저 옮기겠다고 나선 거예요. 거기 막 싸움이 벌어지고 야 내가 먼저 옮길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힘세고 머리 좋고 기회포착에 빠른 100명이 나무찜을 먼저 차지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줬어요. 그 사람들을 다 성 위로 다시 불러 올렸어요. 100명을. 올려서 다시 100냥씩 다 줬어요. 네, 10,000냥 쓴 거예요. 10,000냥. 100명에 100냥씩 줬으니까 10,000냥 쓴 거죠. 그리고 어제 100냥 한 사람한테 줬으니까 10,100냥 쓴 거죠. 상황은 10,100냥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기계같이 움직입니다. 상황은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상황이 한마디 하면 그 제나라 백성이 정말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황에 부국강병책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이를테면 전 국민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창가 화살을 각자 하나씩 준비해서 어디 광장으로 모여라. 한 명의 결석도 지각도 없이 저는 딱 그 자리에 화살과 활과 창을 딱 준비해서 모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써놨거든. 늦으면 죽인다. 늦으면 죽인다. 빠지면 죽인다. 그렇게 써놨거든. 상황 그리고 상황. 그걸 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내일 빠지면 나 진짜 죽는다. 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나 진짜 죽는다. 상황은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단 한 명의 결석자도 없고 단 한 명의 지각자도 없이 10시에 전부 화살과 창을 딱 준비해서 다 모였어요. 이러면 이게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변방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까지 모여라. 그 한마디로 100% 동원이 됩니다. 후퇴하는 자는 죽인다. 절대 후퇴 안 하죠. 뒤돌아서는 자는 죽인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죠. 믿을 신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걸로 이 상황은 그 나라를 강력한 강병 부국으로 만듭니다. 부국 강병책.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상황의 사례가 잘 보여주죠.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도 적어도 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상황과 같이 한 번 말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뭐 이런 전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구나. 이건 지켜야 되는 거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법치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야, 오늘은 왼쪽으로 통행시켜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좀 찌뿌둥해. 야, 오늘은 오른쪽으로 통행시켜라. 이건 자의적 통치죠. 그런데 현대 국가는 그런 권력의 자의적 통치가 아니고 시스템과 법에 의한 통치예요.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 그러면 오늘은 우측 통행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찜찜하고 영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오늘은 좌측 통행이야. 이렇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차는 우측 통행. 빨간불일 때는 정지. 이게 법 아닙니까? 만약에 이 법이 대통령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빨간불이었다가 내일은 초록불일 때 서야 되고 모레는 노란불일 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자동차 갖고 길거리 못 나갑니다. 오늘 대통령 기분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아요? 잘못 알고 빨간불일 때 섰다가 뒤에서 차 들이박아서 맨날 사고 나지 않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 상황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이 사람은 그래서 천하를 제패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결국 내놓게 되죠. 이 상황이 추상같이 법을 지키도록 이제 국민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는 궁궐에서는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말을 타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그때는 허구한 날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니까 궁궐 어느 경계선 안쪽으로는 말 타고 칼 차고 오면 무조건 죽인다. 근데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그 아주 버릇없는 왕자 하나가 태자죠. 황태자 하나가 상황이 뭐 그런 법을 뭐 만들어? 웃기는 소리. 어디 지가 감히 나한테. 이러고서 술 취해서 말 타고 칼 차고 궁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지엄한 명령. 궁궐 안에 말 타고 칼 차고 들어온 자는 무조건 잡아서 죽여라. 그 명령을 받고 있는 병졸들한테 잡혔죠. 그래서 상황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상황이 죽여라 그랬어요. 법대로 죽여라 그랬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황태자의 엄마,
그러니까 황후죠. 황후가 뭐 황제한테 쫓아가 갖고서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가 이 상황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렇다고 어떻게 내 아들을 진짜 죽이려 그러냐. 부탁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 법을 어긴 이 버릇없는 황태자를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상황도 왕의 밑에 있는 신하라 어쩔 수 없이 황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좋습니다 하고 황태자 대신에 황태자의 그 부하를 대신 처벌을 합니다. 대신 처벌을 해요. 뭐 코를 베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처벌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황태자가 원한을 품었죠. 그래가지고 이 황태자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황제에 올라서 이제 상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크게 후회하죠. 아, 내가 법을 집행하는데 예외를 두는 바람에 내가 바로 예외를 두는 바람에 내가 지금 쫓기게 생겼다. 그리고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성곽만 넘어가면은 사는 거야.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 있으니까. 상황의 이름은 워낙 유명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만 가면 거기서도 또 재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성문이 열려야 도망을 가는데 상황이 내린 법 하나 때문에 새벽이 동틀 때까지는 성문을 어떤 경우에도 열어주지 않도록 상황이 법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거기에 그 수문장 하는 사람이 상황이 거기 임명한 부하예요. 상황이 그 부하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야, 나 상황이야.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문 좀 열어줘. 그 수문장이 뭐라 그럽니까? 저를 수문장으로 시켜주신 그 은혜도 제가 알고 또 어르신이 상황 어른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을 안 열어주면 어르신이 잡혀 죽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저한테 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저를 가르치셨고 그걸 지키라고 저한테 지금 이 자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대로 이 문을 열어드리면 수 없습니다. 상황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시킨 그대로 충직하게 하는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수문장한테 잡혀서 상황이 사형당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면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행동들일까?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 첫째, 내로남불이 법치를 위협하는 제일 위험한 적이에요. 내로남불. 이중잣대. 우리 편한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법을 적용하고 상대 적군한테 또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주 가혹하고 혹독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런 이중잣대. 이건 법을 그냥 선체로 세워놓고 묵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중잣대 내로남불이 나타나는 순간 법은 죽습니다.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이 법을 믿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권력자와 가까우면 따뜻하게 대접받으니까 법을 지키기보다 권력자와 가까워지기를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더 현실적으로 쉬운 길이죠. 그래서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나타나는 순간 법치는 죽는다. 이게 법치를 위협하는 제일 위험한 적이다. 이중잣대 내로남불. 그러니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시궁창으로 처박힌 거죠. 두 번째는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솔선수범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위에 물이 시커먼데 어떻게 아래 물이 맑아요? 윗물이 맑아도 내려오는 도중에 찌꺼기가 섞여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근데 법치라고 하는 건 결국 통치니까 아랫물, 많은 아랫물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윗물은 무조건 맑아야 되는 거지. 윗물이 흐린 상태에서 아랫물이 맑아야 된다고 통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윗물이 무조건 맑아야 돼. 그 다음에 아랫물로 내려가는 과정도 맑게 관리를 잘 해서 마침내 아랫물에 도달했을 때도 아랫물이 비교적 맑은 상태가 유지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통치예요. 근데 윗물이 흐려버리면 그 다음에 밑에 아랫물한테 너네 깨끗하게 살아. 웃기는 얘기죠. 너네 법 지키면서 살아. 윗물이 법을 안 지키면서 아랫물들한테 법을 지켜라? 그것처럼 코미디가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렇게나 직권남용하고 울산시 선거농단 내 친구 당선시켜야 돼. 비서 8명의 수석실에 있는 비서들이 동원돼 갖고 온갖 불법 편법을 다 해놓고 나서 국민들한테는 법 지켜야 됩니다. 어느 국민이 문재인의 말 듣고 법을 지킵니까? 니나 잘해야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이 조국이라는 자가 당장 지 자식들 무슨 스펙 가짜로 만들고 무슨 상장 표창 증명서 가짜로 만들고 이런 짓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잘 지켜라? 욕먹기 딱 십상이잖아요. 윗물이 흐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법치는.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한다? 그런 요행수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경영에서. 법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두 요소입니다. 첫째, 절대 이중잣 대 내로남불하지 말 것. 아무리 아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편이 잘못했다, 과감하게 처벌해야 된다. 나나 기득권 세력이나 통치 세력이나 국민들에게 똑같은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먼저 맑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법 지키자라고 얘기해야 된다.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우리한테는 따뜻하게, 국민들한테는 혹독하게,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느냐? 어느 국민이 법을 무서워하겠느냐? 법을 어긴 이 기득권 세력들, 지도자들이 온통 법을 먼저 어겨놓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법 지켜라? 지도자라는 자들, 정치권에 있는 자들이 먼저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고 병력 편법으로 빠지고 논문 표절하고 이런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정직하게 살아라? 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해지려면, 강한 나라가 되려면, 그리고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법에 의한 통치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치를 확립하려면 정치 권력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내로남불 배격, 이중잣대 배격. 둘째, 솔선수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도 국가를 믿고 법치에 순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법대로 하자, 법을 지켜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법치라고 하는 이 통치 방식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부자로 만든 나라는 역사상 몇 나라 안 됩니다. 몇 나라 안 돼요. 이를테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 정도가 뭐 법치를 제대로 한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누가 이 법치를 제대로 한 통치자였나 한번 찬찬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가 과연 이 법치를 체현하고 구현한 리더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리더십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다음에 좀 다른 시간에 법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법치와 인치, 특히 이 법치, 그냥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치로 부국강병한 나라는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네,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